네, 안녕하세요. 팀 코드블룸 2차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팀장을 맡은 고영철입니다. 저는 서기를 맡은 조영진입니다. 저는 타임키퍼를 맡은 조영훈입니다. 자료순서를 맡은 남몽호입니다. 부팀장 한재훈입니다. 네, 우선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목차 먼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팀 소개, 개발 환경, 프로젝트 소개, 구현 페이지, 마무리 순으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팀 소개로는 총 5명이며 앞서 인사 때 말씀드렸던 대로 각자의 역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개발 환경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프론트엔드 쪽에는 자바스크립트, jQuery, HTML, CSS, 타임리프 엔진을 사용하였으며 백엔드에는 스프링 부트, 자바 17 버전, AWS, RabbitMQ, MariaDB, JPA, 마이바티스, 코모란, 스톰프가 사용되었습니다. 협업 툴에는 GitHub, 노션, EID 클라우드, 패들렛이 사용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스프링 부트를 활용하여 학원 그룹웨어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개발 기간은 총 28일로 EID URL 설계 3일, 개발 18일, 테스트 및 보안 4일, 문서 작성 및 발표 준비 2일 걸렸습니다. 먼저 브레인스토밍은 최초에 이제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어떤 것이 필요한가 팀원들과 상의하며 필요해 보이는 것을 팀원들끼리 상의하여 붙이게 되었습니다. EID는 이제 우선 그룹웨어 기반이다 보니 사원 테이블이 주가 되어서 저희가 필요한 것을 사원 테이블에서 가지로 뻗어나가면서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URL 설계 같은 경우 RESTful URL 규칙을 준수하여서 이제 주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해당 페이지의 이름을 직역하여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적용하였습니다. 네, CI/CD 구성입니다. CI/CD는 Git 액션즈에서 제공해주는 리눅스 우분투에서 그레드를 통해 빌드에서부터 아마존까지 배포해주는 과정입니다. 시연 영상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Git에서 푸시를 하고 리퀘스트 풀을 통하여 경합을 하게 되면은 경합을 하면 이제 액션즈가 작동을 하게 되고 액션즈에서 이제 그레드를 통해 빌드하는 과정입니다. 네, 쭉 여기 과정들을 통해서 빌드가 진행되게 되고 이제 위의 과정을 모두 마치게 되면 아래 AWS 이제 S3로 자료 파일을 넘기게 되고 그 자료 파일을 코드 디플로이를 통해서 이제 EC2 서버까지 옮기는 배포 과정들이 성공이 돼야 전체 성공 완료라고 뜨게 됩니다. 네, 이렇게 완료가 되면은 S3 버킷에는 파일이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었고 코드 디플로이를 통해 보면은 정상적으로 배포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구현 페이지 각각의 멤버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날씨, 출퇴근, 결제문서 등록, 리스트 관리,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페이지를 구현하게 된 고영철이라고 합니다. 구현 페이지에서 처음에 날씨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날씨는 이제 기상청 API를 활용하였고 기상청 API에서 초단기 실황, 초단기 예보, 단기 예보 API를 사용하였고 초단기 예보 같은 경우는 시간별로 나오기 때문에 차트를 적용해서 한눈에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하여 하이 차트와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시연 영상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구름 아이콘과 밑에 흐림 정도는 강수 확률에 의해서 나오는 초단기 예보 단기 예보의 강수 확률에 의해 나오는 것인데, 녹화 당시 강수 확률이 30%에서 70% 사이였기 때문에 흐림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밑에 현재 온도 같은 경우는 초단기 실황으로 실시간 온도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날씨의 경우 초단기 예보를 사용하였는데, 현재 시각 기준으로 1시간 간격으로 총 6시간의 온도 예보가 나오게 되고, 이제 하이 차트의 경우 데이터 값을 받아오는 것은 대열 타입으로 받아오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기상청 API에서 받아오는 값은 제이슨 타입이기 때문에 두 값이 맞지 않아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이슨 타입을 받아온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원하는 값을 필터로 추출하고, 그 추출된 값을 자바스크립트 포이치를 통해서 배열화한 다음에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출퇴근 페이지입니다. 출퇴근은 JPA를 활용하게 되었고, 출근 버튼을 클릭 시 포스트 매핑을 통해 DB에는 접속자 정보의 N호값과 이제 현재 시간, 출근 컬럼에 현재 시간이 적용이 되게 되고, 퇴근 버튼을 클릭 시 널값이었던 퇴근 시간이 현재 눌렀던 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버튼은 한 번 누르면은 하루에 출근 버튼 한 번, 퇴근 버튼 한 번 누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활성화 버튼까지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에 출근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출근 버튼은 비활성화가 되고, 데이터베이스에 출근 컬럼에 오늘 날짜가 적용이 되고, 퇴근 컬럼에는 널값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퇴근 버튼 클릭 시 퇴근 버튼 또한 비활성화가 되며, 데이터베이스에는 널값이었던 퇴근 컬럼이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이제 저 버튼을 다음 날이 되면 다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날짜와 출근 날짜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출근 날짜는 로컬 데이트 타임으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10분초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날짜는 이제 연, 월, 일만 필요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뒤에 시간을 날려줘야 되는데, 오라클의 경우 트렁크 함수를 사용하여 날리면 되지만 저는 마리아DB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데이트 함수를 사용해서 10분초를 날리고 서로 비교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제문서 페이지입니다. 결제문서 등록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바티스를 사용하였으며, 이제 등록을 할 때는 매퍼에서 인서트 부문을 통해서 등록을 하게 되고, 여기서 보이다시피 최초 화면 진입 시 보고 날짜는 오늘 날짜로 고정이 되어 있고, 보고자 또한 어센티케이션 객체를 통해 접속자의 이름을 고정하였고, 리드온리로 수정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결제문서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또한 어센티케이션 객체에서 N호값을 받아서 본인의 결제문서만 나오게 활성화하였고, 페이지 UT를 통해 페이징 처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결제문서 관리는 특정 권한만 진입이 가능합니다. 저희 브루베어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장 권한을 가진 사람만 진입이 가능하여 원장 계정에서만 저 결제문서 관리 탭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수정을 할 때는 매퍼에서 업데이트를 통해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값을 채워준 뒤에 입력을 하고, 미리 보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선택하는 객체는 온체인지업 이벤트, 입력하는 것은 온키업 이벤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결제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확인하고 제출하게 되면은 목록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고 추가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강의 개설 문서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제 문서는
본인이 올린 결제 문서만 확인이 가능하고 결제 문서 관리로 넘어가게 되면 모든 사원의 결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저가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서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제 현황만 수정 가능하게 변하게 되고 수정을 하게 되면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결제 문서 현황에서도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드라이브 페이지입니다. 드라이브 등록과 목록으로 나눠져 있고 드라이브 등록 페이지에서는 이제 첨부 파일 업로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AWS와 연동을 하고 파일 업로드 UT를 사용하였습니다. 드라이브 목록 및 다운로드 페이지입니다. 목록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끌어와서 타임리프 엔진을 통해 추출하였고 다운로드 같은 경우 HTTP 헤더스와 인풋스트림 리소스를 사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최초에 이제 파일 업로드 UT를 통해 S3 버킷에 여기 이제 파일 제목하고 첨부 파일을 통해서 저장을 하게 될 때는 이제 S3 버킷에 그 이름 중복 방지를 위해서 로컬 데이트 타임을 합쳐서 같이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다운로드 받을 때는 그 로컬 데이트 타임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이제 값을 보낼 때는 로컬 데이트 타임과 로컬 데이트 타임이 붙어있는 이름과 원래 파일의 이름을 같이 보내서 이제 찾을 때는 로컬 데이트 타임이 붙어있는 것 그리고 다운받을 때 파일 이름은 오리지널 네임이 되게 설계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한재훈 씨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프링 시큐리티와 상황관리 페이지, 그 다음에 네이버 API를 기능들을 구현한 팀장 한재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회원가입 기능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서버에서 처리한 유저네임의 유효성 검사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이제 그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표현되는 거는 영어 소문자와 그다음에 숫자 그리고 특수문자 하이픈과 언더바만 허용하고 5자에서 최대 20자까지 허용하는 정규 표현식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CODI라고 4자로서 여기 보이는 정규 표현식과 지금 어긋나 있죠. 따라서 여기 지금 그 정규 표현식을 통과하지 못하고 에러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윗부분은 어드민이라고 해서 이미 DB에 저장되어 있는 유저네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복 검사 비동기 처리를 통해서 이 부분도 이제 유효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를 띄우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사용했던 함수들은 자바스크립트에서 async 이거는 이제 이 함수를 비동기 처리를 하겠다는 의미이고 그다음에 이 다음에 이 await에 대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프라미스가 있거든요. 이 안에 이제 함수를 실행할 때까지 대기해라 라는 뜻으로 await를 사용을 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유저 네임을 서버에 전달을 해서 비동기 처리를 해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DB에도 없고 정규 표현식도 모두 통과한 가입이 가능한 유저네임입니다. 다음은 로그인 처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드릴 거는 로그인 실패 핸들러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이제 로그인 시도를 했을 때 발생하는 예외 처리를 대한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추상 클래스 어센티케이션 익셉션의 이제 구현체들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배드 크레덴셜 익셉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자격 증명이 잘못된 경우에 발생을 하고 이는 보통 비밀번호가 틀렸을 때 자주 발생하는 예외입니다. 이 아래는 인터널 어센티케이션 서비스 익셉션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밑에 유저네임 not found 익셉션과 비슷한데요. 이 부분은 이제 사용자 계정을 찾을 수 없을 때 보통 발생하는 예외입니다. 그 아래 이제 Authentication Credential Not Found Exception은 인증 자격 증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 발생을 하고 여기 제가 이제 지정해 놓은 URI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예외가 발생했는지 사용자에게 직접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이제 시연 영상입니다. 먼저 회원가입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정규 표현식에 어긋나는 것을 이제 입력을 해서 에러 메시지가 뜨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드민 중복에 걸리죠. DB에 이미 있는 유저 네임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제 다 정규 표현식에도 통과가 되고 중복 검사에도 걸리지 않는 계정과 그 다음에 나머지 패스워드와 그 밑에 필요한 정보 수집하는 정보들을 모두 입력한 뒤에 회원가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실패를 했을 때인데요. 지금 가입한 건 코딩 그라운드죠. 근데 여기서 지금 D가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입력을 했을 때 위에 URI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제대로 가입된 유저네임 입력하고 로그인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그룹웨어의 인덱스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 사원 목록과 상세 정보 그리고 그 상세 정보에 대한 수정에 대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사원 테이블에서는 JPA를 통해서 구현을 했고요. 이 부분은 제가 마이바티스를 통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원 관리 페이지에 접속을 할 때는 DB에 있는 사원 모든 사원에 대한 정보들을 간략하게만 표시를 해서 이 페이지에 표시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 사원 중에 하나를 클릭을 했을 때 그때서야 이제 이 사원에 대한 PK 넘버 값을 서버에 전달하여서 그 PK에 해당하는 사원의 모든 정보들을 여기 이런 식으로 폼에 뿌려주는 기능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제 제가 엔티티를 생성을 하면서 테이블을 생성을 하면서 습관처럼 이제 생성 날짜 크리에이션 스탬프를 써가지고 날짜를 그러니까 속성을 하나 만들었고 그걸 이제 입사일로 지정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입사일에서 시분초를 쓰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설정한 데이터 타입은 로컬 데이터 타입이었기 때문에 프론트에서 보일 때 한번 이제 제가 패턴을 적용을 시켜서 포맷을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수정을 해서 다시 보낼 때도 지금 여기서 보내는 값은 로컬 데이트이지만 여기서 받는 데이터 타입은 로컬 데이트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DTO에서 세터 메소드를 통해서 이 로컬 데이트 타입이라는 이 입사일 변수를 이 매개 변수를 로컬 데이트로 받아서 이거를 로컬 데이트 타입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연 영상입니다. 처음에 이제 사원 관리 페이지에 접속을 했을 때 모든 사원 정보가 간략하게 데이터가 간략하게 표시가 되고요. 각자 이제 사원의 정보를 눌렀을 때 그 사원에 대한 정보만 이 디테일 폼에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모디파이 수정창에 들어왔을 때 이제 여기서 다 입력을 하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방금 이제 시분초를 따로 입력하지 않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바로 데이트 타임으로 변환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테이블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네이버 관련인데요. 지금 처음에는 이제 그 코드 부분은 제가 따로 넣지 못해서 영상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방금은 이제 그룹웨어에서 우리 그룹웨어에서 회원 가입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상태고 아까 이제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잘 안 보여서 버튼이 작게 네이버 웍스라고 있었었는데 그 부분을 접속을 하면은 아까 이제 네이버 웍스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거기서 이제 위에 상태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네이버 웍스에 로그인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로그아웃을 했을 때 우리 이제 그룹웨어에서도 로그아웃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이제 SSO 싱글 사인온이라고 해서 통합 로그인 기능입니다. 다음은 네이버 워크플레이스 우리가 회원 가입했을 때 여기서 이제 같이 연동이 되어서 여기서 이제 조직원이 늘어나는 추가되는 시연 영상입니다. 처음에는 3명밖에 없었죠. 이제 회원 가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느리네. 이런 식으로 회원 가입을 완료를 하고 나면은 여기서 새로 고침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한 그림 이름 해가지고 늘어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제가 구현한 기능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영진 씨 발표 있겠습니다. 캘린더 일정 등록 그리고 일정 리스트 그리고 챗봇을 구현하게 된 조영진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앞서서 이제 저는 캘린더를 사용하기 위해서 풀캘린더 API라는 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캘린더를 사용을 했고요. 이제 처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 풀캘린더를 사용하게 되면은 처음 보이는 이 달력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이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풀캘린더에 이제 독스를 첨부를 해가지고 옆에 보이시는 이제 JS 있으시죠?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캘린더의 스타일 여기 네모 표시 보이시죠? 그다음에 여기 스타일 및 일정 그리고 보여주는 시간 그 헤더 부분에 이제 버튼 태그들을 커스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풀캘린더 내에서 저는 이제 DB와 이제 연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AJAX의 이제 메소드 get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DB와 연동을 하여서 그다음에 이제 이제 DB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이제 캘린더에 띄워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제 일정 등록 페이지입니다. 이제 아래 보시면은 카테고리, 그 다음에 기간, 제목, 내용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이 카테고리에 불륜 값을 주었습니다. 불륜 값으로 이제 간편하게 값이 2개 이하이면은 불륜으로 값을 간단하게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를 불륜 값으로 주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레포지토리에 이제 세이브로 저장이 됩니다. 시연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정에서 이제 일정 등록을 들어가게 되시면 카테고리에 일정과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일정을 선택하게 되고 그다음에 제목과 내용을 입력을 한 후에 저장을 하면은 DB에 저장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이시면은 여기 저장이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과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카테고리의 불륜 값으로 이제 일정과 과정을 이제 0과 1로 지정을 해 두었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과 녹색 이렇게 값을 구분을 하였고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도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은 값이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정 리스트 페이지입니다. 이제 저는 여기 보시면은 레포지토리 find all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일정 목록들을 띄워줬는데요. 이제 타임리프의 이 지문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왼쪽에 일정 목록들을 띄워준 거고요. 이 일정 목록들에서 이제 날짜의 값을 제가 오전과 오후 그리고 시분이 나오게 출력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템퍼러즈를 포맷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일정 목록을 저렇게 띄워지게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정 목록의 이제 페이징 처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스크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일정 목록들을 6개의 단위로 나눠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사이즈 6으로 지정을 해 두었고요. 그 다음에 솔트 바이 스타트 이걸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페이징 처리 및 그 다음에 시작 날짜 순으로 솔트를 이용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페이지 1, 페이지 2 이렇게 URL이 생성이 되는 것을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일정 리스트에서 수정 및 삭제입니다. 왼쪽에 띄워져 있는 이 리스트들 중에서 이제 제목을 클릭하게 되면은 보시면은 이제 레포지토리 find by id 넘버 이걸로 해당하는 일정 목록의 값을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값을 이제 일정 관리 이제 모달창으로 띄워지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수정과 삭제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AJAX의 put 메소드와 그 다음에 delete 메소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수정과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시연 영상 보시겠습니다. 조영진 추가해서 이거를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리드 온리가 사라지면서 수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수정이 만약에 됐다가 뜨면은 이제 날짜가 바뀌신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도 이제 바뀌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정 삭제도 보시겠습니다. 추가 수정을 한 것을 이제 삭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누르고 삭제가 완료되면은 알림창이 뜨는데요. 그러면 이제 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죠. 일정 목록에도 없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보시면은 삭제가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챗봇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챗봇을 사용하기 앞서서 저는 이제 코모란과 웹소켓 그리고 레빗 MQ 그 다음에 스톰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이것을 사용하게 된 계기가 이제 챗봇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시간 대화도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가 이제 빠르게 질문과 응답을 빠르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레빗 MQ와 그 다음에 스톰프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버튼을 이미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시면 이제 웹소켓이 바로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먼저 이 코모란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검색한 이름, 검색한 만약에 부서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검색한 내용을 형태소, 코모란이라는 형태소로 분석을 합니다. NMP 형태로 분석이 되는 거고요. 그 NMP 형태는 이제 코모란의 독스에서 이제 NMP 형태가 이제 고유 명사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제 NMP 형태로 추출을 한 후에 이제 메서드가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명사를 기반으로 디시전 트리 메서드로 이제 1차 의도를 첫 번째로 확인을 한 후에 만약에 의도가 확인이 되면은 이제 1차 의도가 부모를 하는 토큰이 존재하는지 파악하지 합니다. 그럼 이제 해당하는 토큰 값에 대한 기반으로 이제 DB에서 검색을 하고 이제 자동으로 반환이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아래에서 위에서 이제 부서 보이시죠? 이 토큰 컨테인즈 부서 만약에 부서라는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은 이제 아래에서 만약에 조영진의 부서다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find all by emp name으로 이제 조영진에 대한 이제 부서가 DB에서 자동으로 찾아서 대답을 하게 해줍니다. 시연 영상 보시겠습니다. 처음 이제 조영진 부서 알려줘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제 이거 조영진과 부서, 그 다음에 부서가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조영진에 해당하는 부서를 DB에서 찾아서 자동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조영진 전화번호 알려줘라고 검색을 하면은 그 다음에 조영진에 대한 전화번호가 값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제 조영진이 아닌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전화번호도 DB에서 찾아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불능값으로 비교한 이제 휴가 일정과 그 다음에 과정 일정 이렇게 두 개를 이제 쉽게 그렇게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챗봇에서 분류를 할 때도 좀 쉽게 구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 일정 알려줘라고 하면은 이제 휴가 일정들을 쫙 뽑아주고요. 그다음에 과정 일정 알려줘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제 과정 일정들을 뽑아줍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보시면은 이제 카테고리가 이제 0과 1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걸로 구분을 하여서 뽑아주는 겁니다. 아까 챗봇에서 보셨다시피 그 영상에서 이제 질문과 응답이 좀 빠르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레빗 MQ와 그 다음에 스톰프 웹소켓을 이용해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실시간 이제 통신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용훈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임키퍼를 맡은 조용훈입니다. 이제 제가 구현한 페이지를 소개를 할 건데요. 이제 먼저 과정 등록 페이지, 과정 관리 페이지, 학생 등록 페이지, 학생 관리 페이지를 구현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APA를 사용을 해서 이제 CRUD를 구현을 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과정 등록 페이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원 테이블에서 사원 이름을 찾아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과정 등록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비동기로 이제
셀렉트 옵션에 추가가 되도록 하였고요. 이제 개강일과 종강일 같은 경우에는 jQuery 달력 위젯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폼을 전부 다 입력을 하고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선택했던 강사의 보유키를 웨리키로 저장하게끔 했고요. 이제 과정 관리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과정 등록에서 DB에 저장했던 정보를 리스트로 나오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과정 등록과 마찬가지로 이제 사원 테이블에서 사원 이름을 가져와서 이제 셀렉트 옵션에 추가하도록 했고요. 이제 비동기로 수정 처리를 할 수 있고 검색 기능도 추가를 했고 사용자가 편하도록 이제 페이징 처리도 했습니다. 시연 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과정 등록 시연 영상입니다. 먼저 과정명을 입력을 할 건데요. 이제 영상을 찍었던 날짜 기준으로 24년 2월 5일 캐스트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강사 셀렉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사원 테이블에서 사원 이름을 찾아서 셀렉트 옵션에 추가된 모습입니다. 여기서 담당 강사를 선택을 해주고 이제 반, 앞뒤 셀렉트를 옵션을 전부 다 선택을 해줍니다. 이제 종강일의 경우 개강일이 선택이 되지 않으면 활성화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종강일의 경우 이제 개강일보다 이제 하루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유효성 검사를 간단하게 하고 등록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셀렉트 옵션에 추가가 된 모습입니다. DB에도 정상적으로 들어온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정 등록 소스 코드입니다. 이제 사원 이름을 셀렉트에 옵션을 추가할 때 이제 AJAX를 사용해서 비동기 처리를 했고요. 이제 서버에 요청을 할 때 REST 컨트롤러를 생성을 했고 이제 여기서 find를 사용해서 EMP 네임, 그러니까 이름값을 찾아오도록 하는 메서드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한 옵션의 고유키를 웨레키로 저장하기 위해서 DTO에 네임 필드를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웨레키 저장을 위해서 조인 컬럼을 추가했습니다. 수정 기능 시연 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여기서 수정 버튼을 눌러서 수정 모드를 활성화하고요. 이제 수정 모드일 때는 이제 인풋에 읽기 전용, 그 다음에 셀렉트의 디세이블이 비활성화돼서 수정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종강일까지 입력을 해주고요. 비동기 처리를 했기 때문에 세로 고침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제 DB에 가서 정상적으로 들어가셨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세로 고침을 하면 정보가 수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로 바뀌었고요. 웨레키도 8번에서 2번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중으로 수정 작업을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정을 작업하고 싶은 영역을 전부 다 수정 모드로 만들고 이렇게 다중으로 수정 작업 시 비동기 처리를 해서 수정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첫 번째 행에 수정을 처리를 해도 다른 행에 이제 수정 모드가 뭐 종료가 된다거나 아니면 수정 값이 뭐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동기 처리를 했고요. 담당 강사도 전부 다 조형문으로 통일을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 저장을 해보고 DB에 정상적으로 정보가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DB에서 세로 고침을 하면 정보가 다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수정 기능 소스 코드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정 데이터 전송 관련해서 이제 패치 API를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패치 API를 사용한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미스 기반이라 이제 코드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요청 처리하는 메서드인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네임 값으로 엔티티를 찾아와서 이제 DB에 저장된 메리키 값을 변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메서드는 가정 등록에서도 사용했던 메서드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사 기능과 페이징 처리에 대한 시연 영상입니다. 검색 폼에다가 검색 값을 입력을 하면 이제 테이블의 모든 컬럼을 조회하여 검색 결과를 리스트로 출력을 합니다. 이제 과정명의 조형문이 있고 담당 검사가 조형문이 있습니다. 이제 03 타이푼을 입력을 하게 되면 대강일이 3월이거나 종강일이 3월인 행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시를 입력하면 입시반을 찾아올 수 있고요. 취미를 입력하면 취미반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페이징 처리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주소 상태가 서치 취미거든요. 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서치 취미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페이지 2페이지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 리스트 페이지에서도 정상적으로 페이지 이동이 가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검색 기능 구현 이제 소스 코드인데요. 이제 검색 결과를 페이지 타입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검색 결과 리스트가 나올 때 페이징 처리가 되어서 출력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쿼리 어노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직접 JPQL 쿼리를 작성을 했고요. 이 쿼리를 작성을 해서 제가 검색을 했을 때 조회하고 싶은 영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 DB에 보시면은 프로 클래스랑 프로 타입 이게 반과 악기인데요. 값들이 전부 다 영어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할 때 이제 뭐 기타, 드럼, 피아노라고 한글로 검색을 해도 검색 결과가 안 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직접 검색어 변환을 통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입시나 입시반을 입력을 하면 이 클래스로 자동 변환이 되게끔 이제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페이징 처리입니다. 이제 JPA에 페이저블과 솔트를 사용을 했고요. 이제 페이지 리퀘스트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이 고유값을 기준으로 해서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학생 등록 페이지인데요. 이제 과정 등록 페이지랑 과정 관리 페이지랑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 페이지에서는 이제 삭제 기능이 추가가 되는데요. 삭제 기능 시험 영상 보시고 있습니다. 네, 삭제할 행을 선택을 해줍니다.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 삭제를 하면은 새로 고침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폼 태그를 사용했기 때문에 새로 고침이 되는 거고요. 이제 DB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삭제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림 차순으로 정렬을 하고요. 네, 삭제가 된 모습이고요. 이제 다중 삭제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146번, 145번, 144번을 선택을 하고 삭제를 하면 리스트 페이지에서 사라진 걸 볼 수가 있고 DB에서도 새로 고침을 통해서 삭제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삭제 소스 코드도 보러 가시겠습니다. 네. 이제 삭제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폼 태그를 사용을 했는데 수정에서는 이제 비동기 처리를 했지만 삭제에서는 폼 태그를 사용한 이유는 이제 비동기 처리를 사용하면은 이제 사용자의 이제 경험 향상과 이제 페이지의 성능 향상을 볼 수 있지만 브라우저 히스토리 관리가 좀 힘들고 그리고 보안 이슈 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개인이 직접 설정을 하면은 충분히 커버가 되지만 이제 폼 태그를 사용을 하면은 CSRF 같은 공격 보안 이슈가 브라우저 자체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그래서 삭제 기능은 폼 태그를 사용을 했고요. 이제 삭제 요청 시 이제 외래키를 널로 해서
이제 연관관계를 해제합니다. 이제 연관관계를 해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결성 유지를 해주고 그로 인해서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네, 우선 저는 설계의 중요성을 1차 프로젝트에서 뼈저리게 느껴서 이번에 설계만큼은 꽉 잡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름 이 정도면 그래도 뼈대 있게 설계를 했다 싶었지만 이제 저희가 그룹웨어에 대해서 좀 모르는 것도 많았었고 하다 보니 추가해야 될 것, 삭제해야 될 것, 수정해야 될 것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팀원들과 토의를 통해서 이제 수정을 하게 되었고 이제 모르는 것이나 오류가 나는 것도 팀원들과 소통을 하고 검색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프로젝트를 함께하면서 고생한 팀원들에게 박수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부팀장 한재현입니다. 여기 적혀있는 이론보다 실전 통한 경험 쌓기는 1차 프로젝트 발표했을 때 후기로 사전 설계에 대한 중요함을 깨달았다. 앞으로는 사전 설계에 큰 노력과 시간을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기반이 되는 지식이 받쳐주지 못하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구현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했던 기능들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 구현할 때마다 코드 작성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의 코드와 새롭게 배운 코드 그리고 그 코드에 대한 배경 지식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기 조영진입니다. 시퍼 코드 쪽에서 이제 에러 코드가 있어서 이제 오류가 발생해서 혼자서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해결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팀원들과 함께 이제 에러 코드의 원인을 찾아 오류를 손쉽게 좀 해결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혼자만 해결을 하려는 게 아닌 이제 팀원과의 소통과 공유가 많이 필요하고 거의 한 필수라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현 시작 전에는 기능 구현에 대한 설계를 이제 충분히 하고 난 뒤에 구현을 시작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실제로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잘못 설계를 했다라는 걸 깨닫고 뒤늦게 수정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고혹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계 단계의 중요성을 깨달았고요. 이제 이런 갑작스러운 수정 사항이 생길 것도 이제 생각을 해서 시간 배분은 더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원 남모노입니다. 그 1차 프로젝트와는 다른 방향성을 가진 프로젝트라서 참신했고 그리고 새롭게 배우게 된 기능들을 알게 돼서 참 유익했습니다. 한 달 동안 도와준 팀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팀 코드블룸 2차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